25단원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fx가 x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식이 달라지는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x가 유리수면 x가 나오고 x가 무리수면 1-x가 나온대요. 자, 뭐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은 뭐 풀 수 있는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형태의 문제죠. 그래서 2분의 1 첫 번째 거 보면 2분의 1은 이제 유리수니까 얘는 f의 그냥 2분의 1과 같을 거고, 마찬가지로 2분의 1도 유리수니까 그냥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약 2분의 1이고요. 자, 두 번째 거는 루트 2분의 1은 무리수니까요. 얘는 f의 1 루트 2분의 1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1 루트 2분의 1도 무리수니까 얘는 1에서 1 루트 2분의 1을 해준 거랑 같고, 빼주고 나면 루트 2분의 1이 나오네요. 자, 3번은 이거는 이제 x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모르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x가 유리수라고 해보면 fx는 그냥 x 나올 거고요. f1-x는 얘도 그냥 1-x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f 합성 fx는 우리 앞에서 해봤지만 그냥 뭐 나왔어요? x 나왔죠. 자, 그래서 얘네 다 더해주면 x 더하기 1이 될 거고, 자, 이번엔 x가 무리수라고 한다면 fx는 1-x 나올 거고요. f1-x는 1-x가 무리수니까 1-1-x에서 x 나올 거고, f 합성 fx는 우리 2번에서 해서 봐서 알겠지만 얘도 그냥 x 나오죠. 자, 그럼 요것도 다 더해주면 x 더하기 1이네요.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얘도 x 더하기 1 요렇게 마무리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그냥 원하는 규칙에 따라서 숫자를 대입해서 식만 따라가 주면 풀리는 좀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죠. 자, 2번 문제는 상수 A값 B값 구해달라고 했는데, 문제에 주어진 게 H 합성 G가 있고요. F 있고 H 합성 G 합성 F 있는데, 우리가 합성함수는 교환은 성립하지 않아도 결합 법칙은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함수랑 H 합성 G의 합성 F는 결국 같은 거죠. 응? 자, 그러면 저기다 그냥 합성해 주면 되겠네요. H 합성 G에다가 fx를 넣어주면 얘는 2fx 더하기 1이고요. fx 값이 마이너스 x 더하기 a였으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될 거고, 주어진 거에서 얘가 bx 더하기 3이라는 거죠. 그럼 비교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a 값은 1이면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만 체크해주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문제인데 fx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주어져 있을 때 집합 a는 fx가 x가 되는 x값이고, 집합 b에는 f 합성 fx가 x가 되는 x값이래요. 자, 그때 a가 b의 부분집합임을 증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임을 증명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분집합의 정의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부분 집합의 정의는, 자, x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모든 a의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이다.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원래 부분 집합이다 포함된다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A가 갖고 있는 원소가 전부가 B한테도 다 있다면 A는 B의 부분 집합인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뭐 어떤 A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 A는 집합 A의 원소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FA에 A를 넣으면 A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때 F 합성 FA를 해주면 얘는 FA고 이 값이 A가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요 A는 어디의 원소인 거야? B의 원소인 거죠. 근데 저 A라는 게 특정한 게 아니라 A의 원소인 거 그냥 아무거나 갖고 온 거잖아. 자, 그래서 모든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집합 B의 원소이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을 거고, 그럼 저기에 의해서 A는 B의 부분 집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면 이번에는 A 값을 정해줬대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하고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래. 자, 그럴 때 집합 B의 원소를 구해달라는 건데, 일단 당연히 집합 B에는 마이너스 1하고 3을 갖고 있겠죠. 우리 1번에서 증명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있는지 체크를 해달라는 건데, 일단 fx를 좀 확정을 지어 봐야 될 것 같아요. fx 값이 지금 여기서 x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제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1인데 얘가 마일 나와야 될 거고, 3을 넣어주면 3a 더하기 b 더하기 9인데 요 값이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a-b가 2 나올 거고, 여기는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 나오겠네요. 둘이 더해주면 a는 마일, b는 마3 뭐 이렇게 나올라나요? 자, 그래서 fx 값이 일단은 결정이 됐죠.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근데 집합 B라는 건 F 합성 fx가 x가 되는 거잖아. 자, 그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x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고요. 3 지워지고 x도 지워지네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그럼 제곱차니까 요거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네. 그러면 쟤는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니까 집합 B의 원소는 마이너스 루트 3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루트 3 그 다음에 3 이렇게 원소로 가져야겠네요. 그래서 뭐
오히려 이거는 첫 번째 걸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이 좀 더 힘들었을 것 같고,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 A값 B값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2차 방정식 2차는 아니고 4차구나. 4차 방정식 풀어주는 형태로 바뀌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F 합성 F가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 F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는데, 요거는 뭐 결국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요렇게 되는 꼴인 건데,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형태가 뭐냐면 하나는 FA가 A가 되는 꼴이야. 그럼 FA가 A니까 F 합성 F도 FA로 변하고 그게 또 A 값이고 요렇게 나오는 구조고, 아니면 FA는 B고요 FB는 A이면 이게 서로 A 갔다가 B 갔다가 A 가고 B 갔다가 A 갔다가 B 가고 요런 형태로 변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두 번 합성해서 상등함수가 된다라는 건 자기를 넣었을 때 자기가 나오는 케이스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랑 짝을 지어서 서로 교대로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케이스 말고는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합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원소가 3개짜리인 거잖아. 3개짜리인 거니까 될 수 있는 패턴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요런 패턴이거나, 아니면 누구는 이제 크로스로 가고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 가거나, 원소가 일단 3개이기 때문에 요런 케이스밖에 없는 거지. 자, 요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죠. 왜냐면 A가 A 가고 B가 B 가고 C가 C 가고, 요렇게 나올 수 있는 거는 3가지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크로스가 된다라는 건 누가 크로스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A, B가 크로스가 되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요렇게도 가능하겠죠. 자, 요렇게가 가능할 거니까 전체 3가지 나와서 총합은 함수가 이제 4개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 구할 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좀 해볼게요. 저기 뭐 A에서 A라고 했으니까 이제 집합 A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해보자.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얘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쌍이라고 해봐야 A가 A로 가거나 아니면 둘이 짝지어서 교대로 가거나 요 케이스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렇게 서로가, 그러니까 자기가 쭉 다 항등함수인 케이스, 요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2개는 자기 자신한테 가고 2개는 크로스 되는 케이스 면 이렇게 크로스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얘는 무조건 이제 한 가지밖에 안 나올 거고, 자, 얘는 크로스 되는 아이를 2개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전체 4개에서 2개를 선택해 주면 6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뭐 해주면 돼요? 6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어차피 그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의 차이는 2개를 선택하고 나서 남은 2개가 자기 자신한테 가느냐 크로스 되느냐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가지 이렇게 해서 얘는 전체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13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뭐 꼭 원소의 개수가 뭐 3개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얘를 더 일반화한 식이 있는데
아직 여러분이 수열이나 이런 걸 안 배웠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체크만 해놨다가 나중에 좀 더 공부하고 나서 보셔도 돼요. 자, 여기서 자, 요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일반화거든요. 일반화인 거고, 이때 물론 조건은 이제 n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A1은 아까 원소가 한 개일 때요 1이고, 원소가 두 개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AN이라는 것 자체가 원소가 n개일 때 F 합성 F가 X가 되는 그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거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 해보자. 그럼 여기 A가 2 되고, n에다 3 넣은 거니까 2에 A1 될 거니까, 그럼 여기는 2개에다가 2개 해서 4개 이렇게 나올 거고, 4 해보면 얘는 A3에다가 3에 A인가요? 그럼 얘가 4였고 얘가 아까 2였죠? 2, 3, 6 해서 10개. 아, 저거를 이게 아니죠. 얘는 그렇게 생각해주면 중복돼. 그래서 절반으로 줄여줘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4C 곱하기 2C 곱하기 200분의 1 해줘야 돼요. 분할이니까. 그래서 얘가 3개째 나올 거고, 그럼 얘가 10개 나오는 거네. 저거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자, 그 다음에 뭐 5개짜리 이렇게 물어본다. 그럼 얘는 A4에다가 뭐 4에 A3, 그래서 A4가 아까 10이었고 A3이 4였으니까 16 해서 26, 뭐 이렇게 계속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런 방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게 왜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당연히 내신에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정리가 되는 거라서 요거는 좀 익혀 두시면 나중에 기출문제나 이런 거 풀 때 조금 뭐 편하게 풀 수 있는 팁이 될 거니까 요 형태는 좀 기억해 주세요. 자, 5번은 원래 합성함수는 이제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하는데 얘는 지금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고 뭐 우연에 의해 성립되거나 아니면 뭐 역함수거나 아니면 항등함수거나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잘 성립 안 해요. 그러니까 얘가 만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교환이 성립한 거잖아. 교환법칙이 성립했다는 건 첫 번째 생각해 본 거는 그냥 우연이에요. 아니면 역함수는 교환법칙 성립하죠. 그것도 아니면 항등함수일 수 있겠지. 근데 대개의 경우는 정말 우연이에요, 우연. 그냥 개수가 우연히 잘 맞아서 그냥 그렇게 되는 케이스라서, 뭐, 특별하게 해석보다는 그냥 연산을 더 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얘도 일단 우연이라 생각해 보고 한번 합성을 해주면 얘는 AFX 더하기 B가 될 거고, FX가 X제곱이니까 뭐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F에 GX를 해주면 얘는 자 이렇게 될 거고, 이 전개해주면 AX제곱 그 다음에 EABX B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위에 식하고 아래 식하고 같아야 되니까 A랑 A제곱이 같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AB는 0 나와야겠네.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1하고 A 더하기 B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첫 번째 걸로 보면 얘에서 일단 얻을 수 있는 게 a가 0 아니면 a가 1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그럼 요렇게 됐다고 하면은 요 식은 b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1은 0이 될 거고, 얘가 1이라고 하면 b제곱 더하기 b는 0, 요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근데 요 식은 만족하는 실수가 없는 거지.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빼기 4b제곱이 될 거니까 0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 경우는 실수가 안 될 거라서 우리가 a 값이 1이라는 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곱해서 0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a가 0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b 값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만 하는 거네요. 그래서 계수 비교 해주면 될 거고, 우리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요거 구하고 났더니 그냥 gx가 뭐 나와요? x 이렇게 해서 요게 항등함수네요. 뭐 요렇게 나와서 교환 법칙이 성립했던 거죠. 자, 6번 문제 봅시다. 합성을 4번 해서 16이 뭐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뭐 그냥 차례차례 해주면 되는 문제죠. 그래서 f의 16은 그래프를 보니까 16을 넣으면 6 나오네요. 자, 그러면 f의 16은 f의 6과 같을 거니까 6을 넣으면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f의 16이라는 건 f4랑 같고 4는 2가 나오네요. 얘는 f2고요. f2 값은 0이네요. 그래서 원하는 값은 0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보면 f 합성 f에 x 더하기 2를 했더니 4가 됐대요. 자, 그럼 요 얘기는 f 안에다가 f에 x 더하기 4를 했을 때 4가 아니라 2였죠. (2를) 했을 때 4가 나온다는 거고, 자, 그럼 그래프를 보면요, 4가 되는 포인트는 요 6이 있었네. 6 있고 11 있고요. 그 다음에 15가 있고 17이 있네요. 자, 요렇게가 가능한데, 저걸 만족하는 x 값을 일단 구하라고 했잖아요.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건 요 f에 x 더하기 2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6이거나 11이거나 그 다음에 15거나 17이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저 f라는 아이는 범위를 봤을 때 지금 6보다 커지는 값이 나올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함수 값들이 나온다면 되겠지만 얘는 지금 그래프상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건 언제 6대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6대는 포인트는 요 8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6 있네요. 자, 그럼 F 안에다가 8을 넣거나 16을 넣으면 6이 나온다는 거잖아. 자, 그럼 저걸 만족하는 이제 x 값을 구해주면 되니까, x 값은 x 더하기 2가 8이니까요. x가 6이거나 x 더하기 2가 16이니까 14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그래프를 해석해 달라는 건데, 외려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뭐 계산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7번 문제 볼 건데요.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뭐 최대한 이제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 안 구하고 풀자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요 정도 정보까지는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결국 얘가 물어보는 건 G 인버스의 3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얘를 이제 K라고 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K를 대입해서 3 되는 값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함수를 보니까 함수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AX 더하기 B, 하나는 X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고, 합성됐을 때 2X 빼기 3 이런 정보를 주었는데, 직접 구하지 않고 역함수를, 그러니까 일단은 뭐 역함수를 할지 말지는 별개더라도 적어도 이제 A, B, C가 뭔지는 구해 놓고 나야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게 지금 합성 정보밖에 없으니까 진짜로 합성을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F 합성 GX를 해보면 얘는 A 안에다가 이제 GX 넣어달라는 얘기니까 A에 X 더하기 C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럼 얘는 AX 더하기 AC 더하기 B가죠. 요 값이 2X-3이래요. 그러면 하나 결정된 거 있네요. A 값은 2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EC 더하기 B의 값이 -3이라는 것까지는 여기서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뭐 A든 뭐가 결정돼야 이제 C가 나올 거고, C가 나와야 우리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을 거니까,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뭐 얘밖에 없으니까요. 요거를 넣어 줍시다. 자, 그러면 아까 A 값이 2인 걸 아니까, 그러면 -4에다가 더하기 B를 했을 때 요 값이 3이 나오려면 B 값은 7이어야 되겠네요. 그럼 B가 7이면 C의 값은 -5가 되면 될까요?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해주면 일단 fx와 gx가 정확하게 어떤 식인지 잡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나올 거고, gx는 x 빼기 5가 될 거고. 자, 내가 알고 싶었던 거는 G 인버스 3이 K인 거니까, 그럼 진짜로 저걸 하지 말고 G에다가 K를 넣었을 때 3이 되는 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K-5가 3이 돼야 되니까 K 값은 8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최종 결과물도 8인 거죠. K 값을 원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일단은 역함수를 뭐 이제 확정하기 위해서 합성한 정보를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좀 구해야 되는 과정이 좀 추가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걸 제외하면은 원래 우리가 역함수를 풀었던 방식하고 뭐 크게 다른 형태의 뭐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fx가 역함수를 갖고 있대요. fx가 역함수를 갖고 있을 때 방정식 f 인버스 8x 빼기 2x는 0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무조건 이제 f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겠죠.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이니까요. 1대1 대응일 거고, 쟤를 어디다 써먹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는 뭐 그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 물어보고 있는 건 사실은 얘잖아요. 얘. 자, 얘인데 요거를 우리한테 조금 익숙한 형태로 변형을 해보면 뭐 요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 그래서 f 인버스의 8x가 2x가 된다는 건데, 역함수를 존재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원래 우리 역함수는 최대한 안 구하려고 할 거니까 얘를 요렇게 해석해 보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겠죠.
자, 그러면 얘가 근의 합을 구하라고? 그러면 그냥 방정식이니까 대입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f2x는 저기다 그냥 2x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46의 24x 제곱 플러스 24x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값이 뭐가 되면 돼요? 8x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이제 넘어가면 플러스 16x. 자, 이렇게 될 거고, 방정식이니까요 거추장스러운 8은 나눠 버리죠. 그러면 이제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의 x 제곱에 더하기 2x 이렇게 나올 거고, 근을 직접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근계수로 이용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근데 근계수 이용할 때는 조금 조심. 아니 근데 뭐 실근이란 제한이 없으니까 그냥 근계수 이용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럼 근계수 이용해주면 여기가 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근의 합은 뭐 3이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저 조건은 사실은 이용할 일은 없었던 것 같고, 얘는 이제 문제가 이렇게 성립되기 위해서 제 역함수가 어쨌든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런 형태의 물음을 물어볼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뭐 준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가면 미분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저 fx를 미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1대1 대응인 상황인지 아닌지 요거는 이제 수투를 공부하고 나면은 저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얘는 그냥 문제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그냥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의미 말고는 없었던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는 뭐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역함수를 만들 수 있게끔, 혹은 저 주어진 역함수를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용하라는 정도의 뉘앙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뭔가 조건으로 좀 바꿔 해석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얘를 보면 우리가 요렇게 생각해 주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역함수가 주어졌을 때 원래 함수를 이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때 얘가 물어보는 게 G 인버스 0의 값이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얘는 일단 모르는 거고,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G에 K를 넣었더니 0이 나와야 돼. 요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G라는 아이는 요런 식이란 말이에요. 즉 GX는 F의 2X 더하기 1인데요. 내가 원하는 건 0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F가 0이 되는 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5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즉 얘가 F5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F5가 되겠다는 건 2x 더하기 1이 5니까요.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겠네. 자, 요렇게 됐을 때 얘가 0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원하는 값은 g에다가 넣어서 0 되는 값이었으니까 그 값은 2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시다. 지금 G 인버스를 F 인버스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얘밖에 없는 거죠. 자, 얘밖에 없으니까 일단 얘는 등식이라서 양쪽에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인버스로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똑같이 F 인버스를 연산을 해줄게요. F 인버스를 해준다 그러면, 즉 F 인버스의 G의 X는
f 인버스의 f의 2x 더하기 1이죠. 근데 요거는요, f랑 f 인버스랑 합성하면 지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2x 더하기 1만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사실 하고 싶었던 거는 G 인버스로도 나타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 인버스 합성에 뒤에다가 이제 G 인버스를 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얘는 2x 더하기 1에다가 G 인버스를 합성한 거랑 같죠. 여기다가 얘를 합성한 거랑 같을 거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워지겠죠. G랑 G 인버스는 합성하면 항등함수 될 거니까, 그러면 좌변에 남는 게 F 인버스 X가 될 거고, 얘는 합성해주면 2의 G 인버스 X에 더하기 1이 되겠죠. X에다가 저걸 G 인버스를 넣어주는 거랑 같은 거니까. 조금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어랑 같은 거냐면, 얘를요 잠깐 H라고 생각해주면 H 합성 G 인버스를 해준 거예요. 그럼 얘가 2의 G 인버스 X에 더하기 1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 HX를 2X 더하기 1로 생각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났더니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건 G 인버스를 F 인버스를 표현해 달라는 거니까, 그럼 2의 G 인버스 X가 F 인버스 X에다가 마이너스 1일 거고, 2만 나눠주면 되는 거죠. 여기 2분의 1에 F 인버스 X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금 요게 아마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렇게 바뀌는 요 과정, 요렇게 바뀐다는 요 과정이 아마 조금 낯설지 않을까 싶긴 한데, F 합성 F 인버스 X는 X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X. 자, 근데 F 합성 F 인버스에다가 합성을 만약 뭐 G라는 걸 했다고 치자. 자, 그럼 얘는 뭐가 나오는 게 맞아요? GX가 나오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여기서 저 2X 더하기 1이라는 걸 GX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미 G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계속 문자를 늘려나가긴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것도 하나의 함수가 합성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지워지고 남는 거는 GX여야 되는 거죠. 이 입장에서 GX, 원래 GX 말고요. 그러니까 F 인버스의 F에 2X 더하기를 합성해 주면 그때는 2X 더하기 1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게 이제 괄호 안에 뭐가 있으니까 되게 낯설어 보인 거지만, 저거를 그냥 어떤 새로운 함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왜 저게 나오는지는 뭐 당연해지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A는 양수인데 fx도 있고요. 그 역함수를 gx라고 하죠. 그럼 fx, gx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은 너무 당연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상황이겠죠. 역함수 얘기 나왔으니까 y는 x 일단 체크 한번 해주고요. 자, 그때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3이라는 직선하고요. 그 다음에 fx, gx가 만나는 점을 p랑 q라고 하죠. 삼각형 POQ의 넓이가 24라고 했으니까 그때 A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좌표를 좀 구해 봐야겠죠. 좌표를 구하려면 이제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그럼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x랑 x에 마이너스 x였죠. 더하기 a 더하기 3이랑 같다고 생각해주면 x제곱에다가 여기는 a 더하기 2의 x가 될 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a 더하기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값이 1이거나 아니면 x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p의 x좌표는 지금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값은 요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p의 좌표가 1, 1 넣어주면 a 더하기 2 뭐 요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nex 대칭이니까요, 요걸 이용해서 q 좌표도 구할 수 있죠. 얘는 a 더하기 2, 1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겠네요. 자, 그래서 p좌표, q좌표 구했으니까 얘는 뭐 넓이를 이용해서 뭔가를 계산을 해주면 될 거고, 정직하게 풀까요? 자, 그러면 PQ의 길이부터 구하면요, 이건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니까, 루트에 a 더하기 1의 제곱, a 더하기 1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루트 2에 어차피 양수니까요, 그냥 a 더하기 1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높이 역할을 할 건데, 뭐 h라고 합시다. 여기 어차피 수직이니까 저 h 값도 구해주면, 쟤는 x 더하기 y에다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하고 0,0 사이의 거리니까 h는 루트 2분의 절대값, 그냥 뭐 a 더하기 3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네, 어차피 a 양수인 거 아니까 루트 2분의 a 더하기 3이죠. 넓이가 24니까요, 삼각형 POQ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PQ가 루트 2의 a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 높이가 루트 2분의 a 더하기 3 계산해주고 나면은 2분의 1에 a 더하기 1, a 더하기 3이고 요 값이 24가 되는 거죠. 이 곱하고 전개해서 넘겨주면 a제곱에 4a 될 거고, 이쪽은 3 되고 이쪽은 2 곱해주면 4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45, 얘는 a 더하기 9 하고요, a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네. a 양수라고 했으니까 5만 되겠죠. 왜냐면 a는 0보다 큰 숫자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해주면, 뭐 오랜만에 본 거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것도 이제 기본 정석에 있었던 문제로 기억하는데, 그때 풀이법도 한 번 했던 거니까 뭐 요렇게 정리하면 되지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 정석, 그러니까 기본 연습 문제 10개죠. 10개는 지금 다 풀어봤고,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하니까, 그러면 남은 문제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